그때 만났나? 만났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약간 평화 문제는 안보적인 측면을 더 강조할 것이냐 피켓으로도 담아져 있습니다. 이번에 방일의 목적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 저희는 그걸 투기한다라고 얘기를 해양 투기를 저지하자. 그 목소리를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 그리고 일본 정치가들 국민들에게 전달하자라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이런 목소리를 한국의 국민들만, 한국의 국회의원들만, 한국의 농어민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연대하고 또 일본의 시민들과 함께 연대하고 일본의 농어민과도 함께 연대하자라는 그런 두 번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은 바다는 일본의 바다가 아니고 아무리 후쿠시마 앞바다에 방류한다고 하더라도 일본만의 바다가 아니고 또 그것이 뭐 1년 혹은 6년 학자마다 다 다릅니다만은 시간이 걸려서 온다 하더라도 한국만의 바다도 아니죠. 그게 결국은 돌고 돌아서 세계가 함께 공유하는 우리의 공유하는 공간이죠. 그걸 저는 세계 핏줄이다. 지구의 핏줄이다. 그 핏줄이 썩거나 핏줄이 마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할 수 있잖아요. 지구가 병들고 단지 바다만 병든 게 아니죠. 우리 몸에 핏줄이 병이 들면 눈도 또 피부도 장기도 제대로 남아서 건강하게 생존할 수 있는 게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다는 우리 모두의 바다다. 그 우리 모두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게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바다에 뿌리는 것을, 바다에 투기하는 것을 반대한다라는 목소리를 마치 한일 간의 무슨 논쟁으로, 한일 간의 정치적인 그런 싸움으로 몰고 가는 것, 이건 역시 바다에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프레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프레임을 벗기 위해서라도 국제사회가 함께 목소리를 내주는 게 필요하다. 특히 이 바다를 오염시키는 것은 국제해양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엔이 그 국제해양법을 제정할 때는 바다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법을 만든 거죠. 그래서 유엔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고 또 태평양 연안에 있는 나라들이 이 문제를 다루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연대해서 그 연대를 더 많은 나라들에게 넓혀나가자 하는 결의를 일본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대안이 있다. 분명히 대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도 그 대안을 알고 있고 도쿄 전력도 그 대안을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값싼 해양 방류를 선택하는 것, 이것을 중단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른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세계가 함께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 일을 우리가 일본을 방문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달하자라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목적을 설정을 하면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목적보다 훨씬 많은 것을 달성하기도 하고요. 또 또래는 목적을 세우긴 했지만 목적보다 덜 달성할 때도 있죠. 근데 제가 평가하기로는 이번에 우리가 세웠던 목적보다 그리고 준비 기간이 굉장히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적한 바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그리고 의미 있는 것을 만들었다. 저는 사실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땅이 아니잖아요. 일본은 일본의 법이 있고 또 일본의 시위 문화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2박 3일 동안 활동을 하고 돌아올 것이지만 그곳에 남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평화를 위해서 또 후쿠시마 핵 오염수가 바다에 투기되는 것을 버려지는 것을 반대하면서 싸워오고 있는 일본의 시민들이 있죠. 국회의원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런 어려움 그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일은 우리가 피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가장 우리가 첫 번째 고려한 주의할 사항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일본에는 우익들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는 그런 정치적으로 이게 어떤 보수와 우익의 또는 진보와 조금 더 개혁적인 그런 차원에서 다퉈서 극과 극으로 싸워야 될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핵 오염수가 방류되면 진보적인 사람도 보수적인 사람도
누구나 다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목소리가 더 커져서 그걸 막아내면 진보적인 사람은 목소리를 냈던 사람만 안전을 영유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적이고 우익적인 편에 섰던 사람들도 또 그 혜택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어떻게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국에 누군가 이 문제를 반대하고 다룬다라고 하면 무조건 이거는 반일 감정을 선동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일본 내도 현존합니다. 한국에도 있듯이. 그러니까 그 앞에 섰던 분들이 주로 우익 단체들이죠. 저희가 가면 조선 한국에 대해서 증오하고 혐오하고 비하하고 폄훼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혹시 우리가 진행하는 집회 현장에 나타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거기에 혹시 우리도 같이 대응을 해서 뭔가 폭력적인 사태가 나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오히려 낮아지고 폄하되고 우리의 이 노력이 평가절하되어서 힘겹게 간 어민들 또 우리의 활동을 보고 있을 우리 국민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할까. 그것이 가장 큰 고려점이었고 그런 처음부터 그런 것을 고려한 나머지 현장에서도 아주 잘 정리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 정부 이번에 우리가 가는 거는 정부와 협상을 한다. 이런 것에는 목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일본 정부는 정부의 입장을 발표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반대하는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 그것도 일본 시민들과 일본 국회의원들과 함께 연대해서 일본 총리 관저에 그리고 일본 도쿄 전력에 그리고 경제 이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산업성에 또 뿐만 아니라 일본 국회의원들에게 이 문제는 일본 국회가 나서서 목소리를 높여서 너희들이 국민들에게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그런 어떤 정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 면담을 요청해서 무엇을 전달하고 하진 않았어요. 단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이 도쿄 전력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하고 그것을 옹호하는 입장에 서서 계속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 규제위원회를 면담할 때는 처음으로 저희가 면담하는 것이기도 했고 면담할 때는 공식적으로 서한을 만들어서 갖고 가고 면담을 요청해서 나와라 우리가 가겠다라고 했고 그 앞에서 집회도 진행하고 서한도 전달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분이 나와서 서한을 전달해 갔는데 그때도 경찰과 경비가 혹시나 뭔가 폭력적인 사태가 날까봐 우리 주변에서 엄호하고 했던 그런 상황이 기억이 납니다. 좀 충격인데요. 절반 그러니까 찬성하는 사람도 과반수도 안 넘어가고 40%도 안 되는 거고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봤는데 찬성은 여전히 반대보다는 아직은 높은 걸로 여론조사에 나타나고 있는데 대답을 회피한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에 가서 제가 일본 여러 청년들을 만났는데 만날 때 일부러 저는 시민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뭔가 저지하기 위한 싸움을 하러 갔지만 투쟁을 하러 갔지만 늘 시민들과의 대화하는 것을 좀 하고 싶어서 지나가면서 시민들이 이게 뭐예요? 라고 보면 일부러 세워서 혹시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들을 했는데 충격은 그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10년 전 쓰나미를 이야기하는 거냐라고 대묻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론이 일단 보도를 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가 있는 기간에 그래도 우리가 계속 그곳에서 현지에서 이야기하고 떠들고 확성기로 또 집회를 하고 면담을 하고 이런 뉴스가 계속 생성되고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언론이 다루고 있었지 그 전에 그 몇 주 동안도 한국에서는 한참 핵 오염수 해양 방류 때문에 뭐 시민들이 뭐 또 어민들이 전국 각지에서 데모를 하고 또 해외 각지에서 일본 영사관 앞에서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해양 방류를 중단하라라고 데모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식조차도 일본 언론이 다뤄지지 않고 있었어요. 정말 무섭구나. 이게 도쿄 전력도 그렇고 또 IAEA도 그렇고 후쿠시마 핵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되었을 경우에 그 영향을 받을 사람들,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죠. 그들에게 이익보다
손해가 크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죠. 사실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되면 일본의 어민들도 이익보다 손해가 훨씬 크죠. 사실은 그들에게 이익이 뭘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국민들에게 이익이 뭘까? 이익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이익이 뭐예요? 후쿠시마 핵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되면 가장 가까운 나라, 우리나라는 어떤 이익을 얻게 될까요? 없잖아요. IAEA도 그리고 일본 정부도 그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IAEA가 스스로 자기들이 정한 원칙, 그것이 바로 그건데요. GSG8 원칙이라는 것. 핵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되었을 경우에 그 영향을 받을 사람들에게 손해보다 이익이 커야 한다는 것. 그렇지 않을 경우는 하면 안 된다는 것. 그게 IAEA가 정한 원칙이에요. 근데 그 원칙을 전혀 확인하지도 않았고 조사하지도 않았고 입증하지도 않았다는 것. 그게 IAEA 보고서가 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맹점인 거죠. 맞지 않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사실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은 바다의 오염원을 투기하는 거죠. 국제해양법을 위반하는 건데 왜 국제해양법을 위반하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일본 정부의 답변은 우리 투기하는 거 아니, 바다에 뿌리는 거 아니다. 우리는 터널을 뚫어서 방류하는 거다 얘기합니다.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터널을 뚫어서 방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투기하는 게 아니다. 바다에 뿌리는 게 아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제해양법을 위반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꼼수는 통하지도 않는 건데도 불구하고 해양법을 위반했다라는 것을 그런 방식으로 피해 가려고 하는 거는 그건 뭐냐면은 오염원을 스스로도 오염원을 바다에 뿌린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험한 짓을 일본 정부 스스로 하고 있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가장 정말 안타까운 게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일본 어민들, 일본 국민들에게 그 정보가 차단되어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래도 어쨌든 자유로운 정치 문화 또 시민사회 영역의 활발한 그런 논쟁들 언론이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를 보수의 입장 또 진보의 입장을 어쨌든 뭐 편파되었든 편파되지 않았든 정당하든 계속 적극적으로 다루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은 그 편파다 아니면 편파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그 다양한 보도 속에서 자기의 눈을 감게 되는 거죠. 아, 이게 맞겠구나. 이게 틀리겠구나. 그건 뭐 저는 우리 국민의 인식 정도라면 충분히 이건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건 위험하겠구나. 아무리 이게 안전하다고 하지만 이건 위험하겠구나. 라는 판단은 헬스부가 10억이라는, 아니, 우리 정부가 10억이라는 예산을 투여해서 아무리 그거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이미 아는 거죠. 그게 소금을 사들이는 행위로 지금부터 벌써 생선을 먹지 않는 그런 어떤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거는 저는 정부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아무리 돈을 투여하고 정책을 통해서 안전하다고 할지라도 가장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 스스로의 눈으로 내 안전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식은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이제는 그만큼 볼 줄 아는 눈, 들을 줄 아는 귀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거를 우리는 이미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게 차단되어 있다는 거. 가장 우선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그리고 정부 여당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통령을 뽑았을 때 그리고 국회의원을 뽑았을 때 국민들은 우리의 국익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국익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존권을 최우선에 두고 그것을 위해서 싸워달라고 일해달라고 뽑는 것이다. 지금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아주 멋진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